KBS 광복 80년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17살 소녀 서국정의 일기 1944 제4편 군국의 어머니. (1944년 11월 8일) 수요일 구름 5시 40분 기상. 오늘은 제36회 대조 봉대일이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강당에 들어가 봉독식을 거행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는 훈하게 하지매요라는 부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사람은 부인이면서 참으로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황국의 부인다운 여자였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자신과 이 여성을 여러모로 비교해봤다. 그리고 나도 저 훌륭한 여성에 지지 않겠단 각오를 했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날, 다시 말해 1941년 12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달 8일을 대조봉대일로 정하고 이날 천황의 높은 뜻을 기렸다. 11월 8일 대조봉대일을 맞아 교장 선생님은 전시를 맞은 부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장순순 전북대 사학과 교수. 일기에서 그 훈하게 하지매요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이제 그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아까 군국의 어머니, 뭐 총무부인 이런 용어들이 있는 고유명사가 아니거든요. 원래 옛날에 뭐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용어에서 있었던 용어가 아니라 이 시기에 결국 여성들을 전시체제에게 동원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용어로서 만들어진 용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훈하게 하지매요도 보면 훈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배거든요. 배. 그리고 하지매요는 뭐 출발하자 이런 데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출발시키자 뭐 이런 뜻이라고 본다면 결국에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쟁은 아니지만 가장 후방에서 이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의 부인의 역할을 그렇죠. 더 강조해요. 그러면서 훨씬 더. 결국에 거기에 훈하게 하지매요 부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 개정에 따라 바뀌어진 고등여학교 규정을 보면 양처 현모의 자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충량지순한 황국 여성을 양성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양처 현모는 황국 여성, 다시 말해 일본 여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나라의 현모 양처 여성 교육은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 현모 양처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조선시대에 보면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진 어머니로서의 표상, 그러니까 율곡의 어머니로서는 설명이 되지만 어진 아내로서의 모습, 소위 그래서 어질다라고 하는 건 집안이 어려웠을 때 뭔가 이런 문제를 자발적으로 남편이 없어도 남편이 없는 공간을 채우는 어진 여성으로서의 그 모습은 식민지기에서 특히 30년대, 40년대 30년대 이후부터 많이 이후에 나와서 나온 현모 거예요. 양처라는 네. 거를 오히려 강조를 하죠. 양처 현모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여성상이다. 일본에서는 1899년 제정된 고등여학교령에 따라 국가가 공인하는 교육 이념이 되었다. 양처는 남편을 내조하고 현모는 자녀를 양육한다. 시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양처 현모의 여성상은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건강한 차세대를 육성하는 현명한 어머니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양처 현모에게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부터는 성장한 아이를 전쟁에 보내는 국가적 역할까지를 기대하게 된 것이다. 1944년 7월 27일 목요일 맑음 5시 반 기상.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풀 뽑기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은 큰 비가 내려 예정대로는 할 수 없었다. 그 대신 교정에 있는 새싹을 심어놓은 밭에서 풀 뽑기 작업을 하기로 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가운데 우리들은 성실하게 풀을 뽑았다. 풀 뽑기를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아이카와 선생님으로부터 흥아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작업을 신속히 마치고 손발을 씻은 다음 강당으로 들어갔다. 아이카와 선생님으로부터 군국의 어머니라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황군의 야마토 다마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흥하는 아시아를 부흥시킨다. 대동아 전쟁이 아시아를 부흥시키다는 전쟁이기 때문에 흥하, 아시아를 부흥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야마토 다마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이와나미 국어사전, 일본어 사전이죠. 여기에 유교, 불교 등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일본인 본래의 사고방식과 정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도시대 후기,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까지는 일본 민족 고유의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계, 정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마토 다마시가 일제강점기, 다시 말해 20세기 전반에는 군국주의와 맞물리면서 벚꽃처럼 활짝 폈다. 미련 없이 싹 져버리는 정신, 국가를 위해, 천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정신으로 변모합니다. 일본 정부의 기관지 국민정신총동원 1939년 2월 15일자 사설은 군국의 어머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일본 부인에게는 상냥하고 강한 일본 부인의 특성이 있다. 야마토 여성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남편의 명예로운 전사 소식에 일본 부인은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슬픔은 가슴 속에서 어느덧 강건함으로 바뀐다. 군국의 어머니로서 전사한 남편의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내는 것이 남편에 대한 최대의 의무다. 5년, 10년, 20년 어떠한 쓰라림에도 참고 멋지게 키워 폐야의 충량한 신민으로 길러내는 일, 이것은 남편의 전사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충절이다. 이처럼 용감한 군국의 어머니들에게 우리들은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나 걱정하지 말고 조국을 위해 명예전사 부탁한다. 눈물을 참으며 격려해주며 내 아이를 보내는 아침의 역. 떨어지거라 어린 나무 사쿠라 꽃아. 사나이로 태어나 총검을 잡는 것도 폐하를 위한 일본 남자의 포부다. 살아 돌아오겠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하얀 나무의 관이 도착하면 장하다 내 아들아. 잘했다라고 너희 엄마는 칭찬해 줄게. 이 노래는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진 후 크게 유행한 군국의 어머니이다. 겉으로 보기엔 전쟁터로 나아가는 아들을 명예롭게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노래처럼 들리지만 그 뒤엔 제발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진심이 숨겨져 있었다. 이 모순된 감정, 감추어진 사랑의 가사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이 노래는 당시 큰 인기곡이 되었다. 그 당시 나온 노래를 보니까 자기 아들을 성스러운 전쟁에 내보내야만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고 성전에서 내 몸을 바쳐야 된다. 바치고 난 그 다음에 야스쿠니 신사에 가가지고 만날 수가 있다. 이제 이미 그러니까 제가 천황을 알기로.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위대하게 예. 여기고 아들을 보내야 된다라는 이 주문을 거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멸사봉공이라고 하는 말이 네, 나오는 멸사봉공. 거죠. 1944년 4월 19일 수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은 아침 조회가 끝나고 교실에 들어왔다. 제1교시는 예법이다. 예의범절을 배우기 전에 먼저 황군 위문을 위한
꽃잎 누르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오쿠지마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 꽃잎 누르기를 할 때는 함부로 꽃을 찢어떼는 등 거칠게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꽃을 눌러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꽃을 누를 때는 두꺼운 책 속에 꽃을 넣어놓고 반복해서 열어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도 말씀하셨다. 나는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서 벚꽃을 따서 진심을 담아 꽃을 눌렀다. 장순순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것들을 학생들한테 이 오시바나를 만들어서 이걸 한국에서 누름꽃이라고 번역을 하던데 이거를 뭐 유문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같이 넣어서 보내도 거기에다 붙이는 거지. 붙이는 거지. 요즘 스티커 예. 여고생들이 이제 장병들 입고 다니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벚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저는 멸사봉공과 같이 맥이 통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벚꽃처럼 사나 그러죠. 1938년에 나온 가요. 황국의 어머니도 군국의 어머니와 다르지 않다.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다린다고 했더니 당신은 내년 4월 야스쿠니 신사의 벚꽃 아래에서 만나자고 당당하게 말했죠. 동양 평화를 위해 산화했으니 어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남긴 아이를 꼭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양처 현모,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기르던 그 이름은 이제 국가를 위해 남편과 아들을 전쟁에 보내는 어머니, 군국의 어머니, 황국의 어머니로 바뀌었다. 1944년 전쟁이 격화되던 해 조선의 여성들은 전장에 나가는 청년들에게 센닌바리를 만들어 보냈다. 센닌바리, 1000사람이 술을 놓아주면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든 방탄전이다. 그 당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정읍여고 졸업생 최영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끌려가는 그 아들의 어머니가 센님발이 그럼. 해달라고 가져와요? 그럼 언니나 누나가 아. 집안 식구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저 청탄이 말이야 빗대 간다 그래갖고 그거 좀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천 명이 하면은 한다 그랬는데 이제 술 놔줘서 해주고 그랬어. 예. 나도 했어. 생각나요. 그걸 가슴에 딱 대면은 예. 총알을 막는다. 방탄이다. 예. 1944년 4월 6일 목요일 구름 5시 반 기상. 오늘은 학교에서 6교시까지 마친 다음 미화 작업도 끝내고 마지막으로 종례까지 마친 후 전교생이 신사에 가서 보고제에 참가했다. 오늘은 특히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신사에서 먼저 응소자의 보고제를 마친 다음 역 앞으로 환송하러 갔다. 역은 사람들로 가득 차 아주 기세가 좋았다. 우리들은 응소 군인을 애틋한 마음으로 늠름하게 전송했다. 마침내 기차가 출발해 멀리 갔어도 모두가 길을 흔들며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까지도 길을 흔들며 진짜로 씩씩하고 당당하게 전송했다. 현모 양처는 정부의 시책을 적극 지지하고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에 보내는 군국의 어머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이 먼저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들의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전쟁이 미국, 영국의 압제로부터 동아시아를 해방시키는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것을 아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일제가 기대했던 현모 양처 여성상이다. 가정교육이라는 말은 오늘날 지극히 당연한 말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메이지 시대에 사용하게 된 역사적 개념이다. 가정교육은 가정 저마다의 철학에 따른 교육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이 가정에까지 침투되는 교육이다. 일제의 공교육 체제는 단지 학교 교육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머니가 맡은 가정교육과제를 포함한 교육 체제를 말한다. 서국정의 일기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남동생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온다. 1944년 6월 25일 일요일 구름 5시 반 기상. 오늘은 휴일인 일요일에 해당한다. 2주 만에 한 번 쉬기 때문에
왠지 처음 학교를 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가정에서 학교와 마찬가지로 많은 가사 수련을 해야만 한다. 바로 생도 일상가사 수련표대로 실행에 옮겼다. 나도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동생도 가사를 돕는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거나 했다. 동생도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좋아, 나도 지금부터 실행에 옮길 거야 라고 말하며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다. 장순순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일제가 결국에 이제 학생들이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일본식, 아까 말씀드린 일본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가르치는 것, 주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정에까지 가서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일상의 일본인화 이런 거를 유도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들어요. 1944년 11월 2일 목요일 맑음 6시 기상. 오늘은 오전 3시간은 공부하고 오후엔 교육 영화를 봤다. 제목은 사랑하는 비행기 나무로 날다였다. 자리에 앉아 영화를 봤다. 이 영화는 누가 보더라도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황군 장병들의 활약은 물론 결전하에 학생들의 활약상이다. 이 같은 활약상에 큰 감동을 받은 영화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와 미화 작업을 한 다음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가서도 이 영화를 본 것에 대해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다. 비행기 나무로 날다는 영화이지만 교과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영화와 교과서의 중국은 모의 공통점은 모자 단둘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제는 외아들, 어머니 단 둘이만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전쟁이 터져 아들을 전쟁에 보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나무로 살다도 역시 아들이 8살 때 남편이 병으로 죽고 친정집 시골에 내려와서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아들이 18살이 되었을 때 지나갈 때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요. 어머니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지만 아들은 전투기를 타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들은 밤에 고민을 합니다. 죽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던 남편이 남긴 일기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식은 부부의 자식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남편의 그 글을 보고 어머니는 결심을 합니다.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뜻에 따라 그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육군 항공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해서 1941년 12월 10일 타이완 일본 육군 항공대에 배속됩니다. 이 영화는 1941년 졸업생 395명 가운데 254명이 전몰한 육군 항공사관학교를 소재로 1943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아들 타케시가 아니라 어머니 히사코입니다. 히사코는 하나뿐인 아들을 남방 견선에 보낸 중국의 어머니입니다. 일제는 배운 여성을 동원해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도 식민 통치의 정당성과 정부의 군국주의를 전파했다. 우리나라의 한 여자 대학 교수가 1942년 12월 신시대라는 잡지에 기고한 반도의 여성의 각오를 발췌해 본다. 실제로 내 아들이나 남편을 나라에 바쳐보지 못한 우리는 아름다운 웃음으로 내 아들이나 남편을 전장으로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들의 유고를 조용히 눈물 안 흘리고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한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있을까? 이 점에서 우리는
일본 여성에게 배울 점이 많다. 우리 일본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원인의 하나가 일본 여성의 숨은 힘이라 한다. 말없이 참고 나가는 그들의 힘은 강한 사람의 몇 배의 힘을 가진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한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물론 국가에 속한 것이다. 내 생명까지 국가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그러고 보면 국가에 속한 내 남편이나 아들 또 내 생명이 국가에서 요구될 때 쓰인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못 쓰인다면 오히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꼬집어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 무엇을 바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나라의 것을 나라가 쓰는 것이지 내가 바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남편과 아들을 전쟁에 보내는 군국의 어머니 역시 군인이다. 남편과 아들은 전방의 군인, 어머니는 후방의 군인이 되는 것이다. 일제는 전쟁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여성을 황군으로서 교육했다. 병영화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은 촌왕의 군대 황군으로 길러졌다. 1944년 11월 6일 월요일 구름 6시 기상. 오늘 2학년생은 벽돌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2학년생은 벽돌 운반하는 작업을 합니다. 모두 정신 차려서 대전과를 올릴 수 있도록 황군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세요.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강하게 결심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학교에서 벽돌 공장까진 상당한 거리다. 이것을 끄떡도 하지 않고 원기 발랄하게 짐 수레에 벽돌을 가득 싣고 운반했다. 그렇게 해서 대단한 대정과를 올렸다. (1944년 7월 11일) 화요일 구름 5시 기상. 오늘도 모내기다. 여느 때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했다.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서 일군 다음 벼에 모종을 심었다. 이 작업은 보통 일이 아니다. 아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일은 조금도 진척되지 않았다. 물속에서 할 때보다 배나 힘들었다. 하지만 반면 좋은 점도 있다. 그것은 가장 못된 인간의 피를 빠는 거머리란 놈이다. 논이 말라있기 때문에 거머리가 한 마리도 붙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의 좋은 점이었다. 꽤 몸이 고단했지만 황군은 힘이 강하다는 것을 생각해 그 어떤 것도 모두 잊어버리고 열심히 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훈화에도 황군처럼 해야 된다 하고 그 어머니도 스스로를 인식하기를 황군은 힘이 강해야 된다. 이 작업이 힘들 때 스스로를 황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아까 말한 중국 북부 이런 데 진화라고 얘기한 그런 데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일본군들이 싸우고 있겠어요. 그 황군들이 그런 곤란의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후방에서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거기 저기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렇게 뭐라고 할까,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1941년 12월 8일) 영국, 미국에 대한 일제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을 일제는 대동아 전쟁이라고 미워하면서 예비 군국의 어머니 여학생들에게 전쟁에 참여를 강요했다.
1944년 12월 1일 금요일 맑음 6시 기상. 오늘은 12월 1일이다.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만큼 달과 날이 빠르다. 벌써 12월인가 라고 생각된다. 12월이라고 하면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다. 이번 달은 정말 의욕 있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뿐만이 아니다. 이번 달엔 대동아 전쟁이 발발한 8일이 들어있다. 한층 더 긴장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은 아침에 신사에 가서 아무쪼록 12월이 훌륭하게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기원했다. 인간 본연의 본능인 모성마저 국가에 바치는 충성으로 바꾸려 한 일제.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슬퍼할 권리조차 빼앗아가 버린 일제. 죽음을 자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강요한 일제. 그렇게 전쟁은 정당화되어갔다. KBS 광복 80년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17살 소녀 서국정의 일기 1944 제4편 군국의 어머니를 마칩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제5편 연착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고맙습니다.